네, 잘 봤습니다. 역시나 올해 오픈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평양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찾아가 오기 어려운 주민들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하고의 네트워크가 돼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과 연결됐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인트라넷 형태로 이제 지방의 과학기술 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예. 이제 이 과학기술 전당 이게 이제 생겼으니까 이 네트워킹을 아마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용해가지고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을 할 텐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과학기술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접촉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이나 아마 대학생들 이런 쪽에도 아마 널리 이렇게 개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부의 어떤 과학기술, 해외의 어떤 선진적인 과학기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뭐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해도 과학 연구를 위해서라면 좀 해외의 자료들도 찾아봐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과학자들에게도 그 인터넷이 좀 제한되어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은 북한에서는 사실상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특별히 이제 대남 정책을 위해서 남북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그걸 봐야 되는 이제 보위 일꾼들이라는 사람들, 네. 또 몇몇 이제 첨단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통제하에서 볼 수 있지만은요, 일반 아마 대학생이나 어떤 학생, 또 일반 주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위해서 내가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를 접속해서 좀 정보를 다운받거나 열람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워낙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과학기술 정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해외의 여러 가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북한에서 얘기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유입되고 주민들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양 같은 경우를 보면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이런 과학자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과학자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자 우대 정책, 과학 중시 정책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듬해 2013년에 이제 은하과학자거리를 만들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지금 또 여명거리라고 또 비슷한 거를 짓고 있습니다. 은하과학자거리가 아파트로 얘기하면요, 21개 동에 한 10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리가 아니었네요. 예, 이 타운인데요, 사실은. 네. 거대한 이제 뉴타운인데 이걸 한 7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지시가 이제 강력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럼 누구한테 주느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공헌한 교수, 과학자, 네. 연구진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게. 사실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이 은하였지 않습니까? 이름이. 네. 은하과학자거리. 거기서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입주식을 성대하게 열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상당히 제일 인기라는 이제 가전제품인 LCD TV,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보기를 좀 보이는 거죠. 다른 분야도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과학기술만큼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면 이런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있고, 네네. 또 대외적으로 이제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대외에다가 이제 좀 떠들썩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거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는 예. 거죠. 과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 처우, 월급이나 배급은 좀 넉넉한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게 월급이나 배급 제도는 90년대 초반에부터 거의 붕괴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급을 그냥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과학자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정부에서 주는 월급 같은 것은 바라지 않고 살아온 지 꽤 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의 우대나 처우 이런 부분에서는 이사처럼 뭔가
과학 기술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런 과학 기술을 크게 이바지했었던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연구를 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성과금 같은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네, 네. 생활 필수품들을 뭐 다 해준다든지 전기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과학자로 하여금 뭔가 식생활, 가정 살림살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그 과학 연구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은 북한 정부에서 아주 잘해줍니다. 네, 의식주는 제공하되 금전적인 보상은 아직 예, 좀 금전적인 보상은 너무 많지는 않죠. 예. 일각에서는 북한 핵시찰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무기 수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90년대 초에는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고요. 예.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라늄이나 뭐 플루토늄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핵을 좀 조잡한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올 초에 4차 핵실험을 북한이 성공하고 이제 수소탄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달에 이제 또 들어가지고 북한이 중거리 한도탄까지도 성공함으로써 핵과 그 핵을 이제 핵무기를 치러 나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투발수단이라는 미사일까지도 이제 완성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과학기술 정책, 특히 군사기술 정책을 우선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무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과학 기술들은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뭐 농업 관련된 기술도 그렇고 의학 관련된 기술도 그렇고요. 생필품 같은 거를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그렇죠. 이제 있다고 최근에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예. 그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 물품이 이렇게 점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 있는 전기밥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냉장고도 이제 상표를 떼어가지고 뭐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치 냉장고도 엄청 지금 북에서 인기 품목으로 이렇게 쓸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그 민생을 도외시한 채 군사과학, 국방과학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각한 불균형, 민생을 좀 이렇게 팽개치고 핵과 미사일에 좀 집착하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다소 무거운 얘기,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보셨을 때 북한 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남한보다 많이 폐쇄적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저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진짜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또 뭔가 집중도 하고 있고요. 또 육성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김 부자의 일가, 뭔가 북한의 이런 특권층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기보다는 좀 더 북한 주민들의 뭔가 생활,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민생경제 부분에 쓰여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해 나가고 쓰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기술이 북한에서는 좀 두 가지 분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먹는 문제의 해결,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뭐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농약,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농약 또는 아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료를 새롭게 좀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의약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좀 의약품 쪽입니다. 네. 근데 다른 뭐 우리가 북한이 뭐 화학 생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개발하는 쪽에 나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핵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이런 좀 중화학공업
또 국방 쪽에 이렇게 치중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비핵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민생 분야로 경제를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북한 과학인데요. 보다 균형 있는 분배와 투자가 이뤄지는 그런 북한 과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 유치원 어린이 경연에서 특등,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 축전에서 1등. 이 각이한 증서들과 상장들, 여러 가지 표창장들은 지난 12여 년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유치원의 일꾼들과 교양원들, 이곳 어린이들이 받아하는 자랑들이랍니다. 교양원은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교양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즉 유치원 선생님을 뜻합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미영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양원이 될 거야.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간은 천성적으로 타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재간을 타고난 어린이들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받고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적용하면서 예술인 후비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모를 박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단어인데요. 기억나시죠? 먼저 모를 박다는 특별히 힘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북한말 후비는 앞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용의 예로는 종우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하네요. 저희 반에서 가장 훌륭한 체육인 후비입니다.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기술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북한. 북한의 과학 사랑이 평화로운 일에 쓰이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통일의 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